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김태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며 필요하면 만날 수도 있고 수시로 통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해수부 장관 출신인 김영석 힘센 충남준비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장은 후보 시절 공식, 비공식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150여 개에 달한다며 이를 100개 정도로 압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로 압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임 후 100일 과제다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또 도정 슬로건과 주요 정책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도정의 윤심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며 취임 이후에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만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어 인사 발령에 대해선 공직자들과 함께 근무를 한 뒤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올 연말까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 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7기 충남 도정의 핵심 가치였던 복지 정책에 대해선 복지 정책은 한번 채택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뜯어 고치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분과별 업무 보고를 시작한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주 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번 주 시작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인수위라는 슬로건으로 민선사기 세종시정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진동 복컴에 마련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분야별로 청년 일자리 경제분과 등 6개 분과와 교통문제 대책 TF 등 4개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각 분과와 TF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8대 분야 60개 공약사항을 가다듬고 시정 4기 핵심 과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분과별로 또 TF별로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인수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수위는 당장 오는 21일까지 세종시청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과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분과별, TF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20일엔 시정 4기 핵심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제4대 세종시장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시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같은 날 2가지 행사를 치르는 데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어려운 세종시정 예산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취지에서 동시에 기념식 하기 전에 간략하게 취임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밝히셨습니다. 8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를 통해 구성된 세종시장직 인수위. 현 시정부와 어떤 차별화된 모습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아산 문예회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의 미래를 볼 때 1,2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규모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1000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아산 문예회관. 12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아산시는 지난 2010년 10월 민간 투자 건립 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했지만 전문 연구기관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이래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자체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800석 규모의 중급 단일 공연장 건립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산시청 시민홀과 여성회관에 이미 중급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 데다 대규모 공연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문예회관 객석수를 120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당선인은 13일 열린 인수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1200석 이상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 시간을 더 갖더라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핵심인 만큼 민관 협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아산시정을 앞두고 문예회관 규모 확대 논의가 시작되면서 문예회관 건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다음 달 4일 제4대 의회 개원식을 여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원만한 원구성 협의가 필수입니다.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양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입니다. 다음 달 제4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회의장과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에 비해 의원 정수가 2명 늘었고 의회 청사 6층을 사용하던 감사위원회가 별도 건물로 나가면서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제4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의장단 선출을 거쳐 사흘 뒤 개원식을 갖고 정식 의정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직원 연수를 추진한 바 있으며 4월부터 개원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날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현 3대 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원 구성이 17대 1로 3석의 의장단과 4석의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차지했지만 다음 달 개원할 4대 의회의 경우 의원 구성이 13대 7로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맡고 부의장 2석은 양당이 나눠 맡는 것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관건은 4석의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1석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에 비춰볼 때 2석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염의전, 국민의힘은 김광훈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정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 첫 만남을 갖고 원구성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4년 제2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파행을 겪어 출범 후 보름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연 바 있습니다. 제3대 의회와는 달라진 정치구도 속에 제4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 1일 개원을 앞둔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입니다.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르면 천안은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아산은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두 곳 모두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이 갈렸는데 천안은 27석 중 14석을 국민의힘이,
아산은 17석 중 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천안시의 전반기 의장은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8대 의회에서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은 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백석동을 떠나 험주로 불린 불당동에서 나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다만 당내 두 번째 최다선인 김행금 의원도 전반기 의장의 뜻을 품고 있어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산시의 의장은 역시 현 부의장인 3선의 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유력합니다. 예상대로 김 의원이 의장을 맡게 되면 아산은 지난 8대 전반기에 이어 2대 연속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도 관심사입니다. 두 지역 모두 다수당이 한 석 차이로 엇갈린 만큼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저수지 수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수확량 저조로 농산물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용현 저수지입니다. 최근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저수지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곳곳이 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저수지 17곳은 저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동안 도내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다행히 모내기 작업은 대부분 마쳤지만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철 농번기라 굉장히 용수가 많이 필요한 때인데 이때 특히나 가물어가지고 지금 뭐 농사 짓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밭작물 양파와 마늘, 콩 등 채소값도 부쩍 뛰었습니다. 비싼 물가에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판매량은 적은데 마늘값이 올랐기 때문에 액수가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는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린 마진도 없지. 그냥 매출 가격만 오르는 거지. 한편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되는 이달 말쯤에야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행복도시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아직도 동이 아닌 리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신도시 안에 있는데 행정구역이 왜 리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음 달 중 마지막 남은 5개 리가 모두 동으로 전환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입니다. 인근 전월산과 원수산을 포함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도 세종리에 속합니다. 행복도시, 즉 세종시 신도시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동으로 행정구역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행복도시 안에서 아직 리 단위 행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모두 5곳. 이들 리가 7월부로 모두 동으로 전환됩니다. S생활권의 세종리는 세종동으로, O생활권의 다솜리와 용호리는 다솜동과 용호동으로, 6생활권의 누리리와 한별리는 누리동과 한별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행정구역 전환과 함께 기존의 연기면과 연동면에서 관할하던 행정은 당분간 인근 행정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리 단위로 남아있던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모두 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환에 따른 행정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은봉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는데 시공사는 일방적 해지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은봉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공용주차장 등이 포함돼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일도 올 4월로 한 차례 미뤘지만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공정률은 4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공사 지연과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는 시공사의 현장 운영 부실과 채권 압류의 존재, 공사 대금 관련 체납 민원 증가 등은 물론 계약 준공일 후 만회 공정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며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후속 절차로 잔여 공사를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 연장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제때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건립 공사 현장에서는 협력업체들이 공사 대금 해결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황. 결국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 절차와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잔여 공사 시작도 불투명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서편 광장 정비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돼 관리하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관리 주체가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서평광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고장난 채 방치되던 시계탑은 철거됐고 노후화돼 파손된 바닥 분수는 말끔하게 정비됐습니다. 녹슬고 방치되던 벤치도 수목과 산책로로 탈바꿈했습니다.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죠. 되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래도 관리하는구나 싶어요. 정비가 완료된 서평광장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된 상태로 이제부터 아산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방치된 지 10년 만에 관리 주체를 찾은 겁니다. 서평광장은 지난 2012년 아산시로 이관된 동평광장과 달리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소송 등으로 이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산시와 LH,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사용 허가를 해주고 LH가 정비를, 아산시가 관리를 맡게 된 겁니다. 아산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시설물을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의 관문이지만 관리 주체가 없어 방치되던 서평광장. 이제 관리 주체를 찾으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친자매를 포함해 미성년자 수강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천안 지역 전직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원장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신부동에서 18년 동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해온 60살 유모 씨.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A 씨를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학원 강의실과 차 안, 자신의 농장,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까지 유인해 수강생 4명에게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중에는 A 씨의 친동생 B 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자매에게 저지른 범죄 건수만 1000건이 넘습니다. 전직 학원장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 측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위력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혐의를 인정한 신체 접촉 역시 교육 차원이나 반가움의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번 일은 뒤늦게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알려졌고 검찰은 지난 4월 유 씨를 위계이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구속 직전까지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 대체 인력으로 일했습니다. 학교 측은 채용 당시 전과 기록 등의 문제가 없었고 야간 근무자여서 학생들과 접촉할 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 가해 원장은 가족을 농락하고 아이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